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입니다. 자, 오늘도 동덕의 보험 떡밥으로 찾아뵙는데, 이번에 이 동덕의 보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잖아. 뭐 사실상 지금 와서 GG 쳤다고 볼 수가 있지. 금융치료가 최고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태를 통해 갖고 다들 개같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변호사분이 글을 쓴 게 있거든. 근데 이게 한번 읽어볼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시자. 우선 동덕이의 보험으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면 일단 아버지지, 그치? 딸 가진 부모들의 아버지. 라카치라고. 그래서 저게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안 물어주면 그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잘 모르겠거든. 근데 뭐 저런 거 이제 선배 들어왔는데 안 갚으면 원래 뭐 깜빵도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가장 불쌍한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은 이제 자여가 쳤는데 큰일은 자여가 했는데 자남이 가장 슬프겠지. 근데 내가 쟤네들 부모라면 그걸 떠나가지고 돈 내는 것보다 그냥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냥 돈 내는 것도 아프지만 내 딸이 저런 병림피게 가고 막 빠따 휘두르고 다니는 그런 하나의 폭도의 무리가 된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근데 트위터에서 어떤 루나라는 아이디, 트위터 같아. 여기에 있는 그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간략하게 소개가 있는 이분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조금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동덕여대 사태에 동참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보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거라고 비아냥거리는데 난 좀 다르게 생각해. 저런 시위가 많은 이들이 동참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동덕처럼 작은 학교 장악하는 건 많아야 30명 내면 충분하고 실제로 나머지는 대부분 머릿수만 채워주는 일회용 고기방패일 뿐이야. 그리고 사태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은 저렇게 학교를 다 박살내고 언론에 오르내렸던 게 훈장이 돼서 10명쯤은 나중에 발로 열고 땡땡당이 정권을 잡거나 서울시를 탈환하면 연봉 5에서 7천 정도 되는 국가 지원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놀고 먹게 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연봉 2, 3천짜리 국가 보조금 받는 사업에 간부로 가게 될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앞길이 막히는 건 저런 병신짓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 학생들일 뿐이고 막상 사태를 주도한 부류는 오히려 앞길이 창창하게 밝아지는 거지. 즉 이번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은 사람들 생각과 달리 그렇게까지 빡대가리는 아니야. 오히려 자신의 앞날을 위해 동기동문을 팔아먹을 정도로 영악한 애들이야. 만약 지인으로 있다면 진짜 조심해야 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니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올라온 글 중에 좀 멀쩡한 글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올라왔고, 물론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되고 퍼지진 않았어. 항상 뭐 이게 그런 이상한 글들이 있잖아. 어머, 왜 이번 사태 그만둔 딸바보들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오지게 퍼지거든. 이런 것들은 오지게 퍼지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화력이 뭐 크지는 않아.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근데 요건 한 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건 실제 사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좀 그렇게 뭔가 이제 강성 세력들이 있잖아.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세력들이 있잖아. 뭐 이제 전대협이라던가, 그지? 그쪽에서 굉장히 큰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실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진짜 임종석이 그 비서실장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 저게 되노 싶어가지고 나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더라도 시민단체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도, 세력이 너무 커 지금 와서는. 그게 너무너무 굵직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대한민국에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기득권화가 되었다고 보면 되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명예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옛날에도 막 덧글 같은 것도 보면 그러잖아. 저기서 쿵쿵거리는 애들은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민주노총에서 스카우트 간다고. 그 이야기가 괜히 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댓글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거야. 지나가 보면 정말로 그렇더라. 99%의 학생들은 그냥 고기방패로 이용만 당하고 뭐 쉽게 말하면 먹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는 거다. 순진하게 동조한 학생들은 저걸 알려나. 말이 대학생이지 그냥 너희들은 금쪽이들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모든 집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동하는 소수의 집단이 존재하고 나머지 군중 심리에 멋모르고 참여하는 대다수의 루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리한 분석이다. 요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익을 보는 소수의 집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런 거지. 총력 대응위원회 여기 보면 적혀 있잖아. 동덕 중앙 레디컬 동아리 사이렌 대표자 4인 이런 애들 있잖아. 총학생회 나란 대표자 2위. 저런 그런 뭔가 이제 협회 같은 거 대표라던가 아니면 당당하게 얼굴 까고 데모하는 애들이 있잖아. 저런 애들. 저런 애들은 나중에 그런 뭔가 꽃길을 걷게 되겠지. 그지? 꽃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저런 애들은 그렇게 또 이게 박살 막 락카칠게 막 안 합니다. 그냥 옆에서 이제 그 불만 질러 지펴놓지. 그래서 불태워라! 파이어! 외쳐놓고 자기는 안 그런다니까. 옆에 애들이 그러면 제가 그랬대요. 약간 뭐 이렇게 끝내겠지. 그지? 그래갖고 사실상 동성애대 보면 애들이 얼마나 여리냐, 애들이 얼마나 여려. 그 자기 옷 젖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꽈잠 벗고도 이렇게 자기네 옷은 이제 가지런히 이렇게 포개놓고 그치 봉다리나 놓고 이런 거 보면 소녀 감성이 얼마나 충만해.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었다고 대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주동하는 세력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권력이라는 것들이 계속 재창출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게 결국엔 권력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지금 현재 굉장히 재창출이 되고 있고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따지고 보면 PC라는 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엔 권력을 향한 투쟁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땅 따먹기로 공략을 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에 있는 그런 흑인들의 민주당의 지지율은 90%를 넘어가거든. 다만 이번엔 왜 졌냐 하면 이걸 너무 이제 편가르기 쪽으로 간 거야.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해리스가 발리게 된 것 중에서 20대 흑인들이 제일 많이 표를 안 줬다고 등을 엄청 많이 돌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좀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권력이란 것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당하고 먹벌을 당하고 뭐 그렇게 소모되다가 그러다가 뭐 결국엔 또 아빠 바지가랑이나 붙였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요 정도에 불과한 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런 뭐 자기 얼굴 까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실제로 막 사진 보면 이게 진짜 한국 자남인지 한국 자남인지 구분이 안 가는 애들. 그런 애들 나중에 10년 지나서 어떻게 되고 있나 봐봐. 지금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 실제로 과거의 전대협이라던가 이때 진짜 굵직하게 사고 쳤던 사람들 있잖아. 잡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다 그 오히려 잡혀간 게 훈장이 됐다니까. 그런 거 다 대통령 특별 소임 받고 지금 이 사회에서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되니까 지금 이제 그런 한국 자남 같은 그런 얼굴로 이제 성명 발표한 사람들이 우리가 몇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면 그 수수께끼는 금방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쉬. 목도리 또 내려온다.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 새끼야. 왜. 왜. 아! 자, 오늘 목도리. 자, 오늘 목도리. 자, 오랜만에 오늘 복돌 프레스. 원한 복돌 프레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한 복돌 프레스, 샥. 어깨 되게 잘 먹어, 이거. 촥, 촥. 그래요. 정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